제목은 파주시 공공건축 고도화 진행 과정인데 2019년도에 아마 그때부터 진행됐던 그 국토부에서 민간 전문가 지원 사업 그랑 시기를 지금 같이 진행을 해서 지금 4년째 되고 있어요. 제가 2년 연임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4년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어쨌든 점검하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보고, 이렇게 세미나 준비하면서 저도 4년 동안 쭉 진행됐던 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냥 파주시 자체에 대한 일도 있지만 이 민간 전문가 제도라는 게 어쨌든 지금 전체 지금 한 50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새로 이제 지원 사업으로 시작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없어진 데도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는데, 아마 그냥 파주시 자체지만 이걸 통해서 그냥 이런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최근에 딴 데서 강연해 달라고 그런 게 강원도에서 강원 포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강원 특별자치구가 뭐 이번 6월인가부터 이렇게 또 다른 도로 다 강원도가 그렇게 또 승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 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싶어서 좀 뭐 기조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하면서 그때 정리를 했던 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늘 이제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흔적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2013년, 14년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건축 작업 위주로, 개인 작업 위주로 주로 하다가 이게 뭐 자의로 한 게 아니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떻게 하다가 서울시 공공건축학하고, 그다음에 서울건축문화재 총감독이나 또 여기 말고 뭐 찻동 MP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공건축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깊숙이 빠져들더라고요. 그게 거의 이제 올해가 거의 클라이막스 같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파주시 총괄건축가 하고 있고, 근데 동시에 그때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또 마을건축가, 여기도 아마 마을건축가 하시는 분 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송파구 MP를 이게 작년까지 아마 이제 마을건축가도 공공건축가랑 통폐합되면서 이제 이 제도가 통폐합되거나 이제 마을건축가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MP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참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지금 송파구, 사무실도 송파인데 그 지역에서 실제로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송파구에서 MP를 맡으면서 뭐 마을지도 만들기라든가 찻동이라든가 키움센터 이런 것들을 같이 관여하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근데 파주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파주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가 새삼스럽게 이제 그런 인연으로 더 이제 애착을 갖고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건축을 하면서 뭐 개인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곳, 고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 그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렇게 상징성하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는 아마도 이제 201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아직 4년이 조금 안 돼요.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났던 것들을 과정을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아마도 그 제가 다른데 이제 경기도에서 그 처음으로 총괄건축가제도 민간정부가제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한 5개 정도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그 뭐 검토위원장이나 검토위원 자문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돼서 좀 이렇게 지자체별로 확실히 이렇게 장단점하고 특색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같이 공유를 하면 또 다른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기사는 이제 쭉 진행하다가 작년 말에 이제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와서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보니까 이렇게 취재하는 취지는 그 민간 전문가 제도 처음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심사 제도가 2019년에 그 파주시 처음 출발하면서 같이 지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심사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위원 사전 공개 그런 방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수제로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그 커다란 원칙을 나름 준용해가지고 그 공모전 운영 체계를 정비를 한 거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2019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쭉 해서 이제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이거 인터뷰의 취지가 보니까 심사위원 사전 공개 때문에 비리가 늘었다 이런 게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터뷰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정말 그런가 이러고선 이제 이렇게 조사 그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파주는 잘 되고 있다라고 소문을 듣고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제도가 시작해서 자리를 잡는데 제가 아무리 작은 걸 해도 4, 5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뭐 이렇게 맞다 틀리다의 부분이 아니라 어떤 게 정해지면 이제 그 방향대로 차분히 이제 4년도 정말 금방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다른 의견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인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기사의 취지가 뭐 그런 거랑 무관하게 이제 파주라는 곳이 뭐 지어진 게 얼마 있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기회의 땅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건축가들한테. 근데 이게 그 아직 그 뭐 준공된 건물이 진짜 몇 개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불려지는 거는 사실은 뭐 파주시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의미니까. 근데 이런 근간들이 뭘 통해서 이렇게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구현이 되었을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총괄건축가 파주 갔을 때 늘 느끼는 거지만 뭘 해도 다 처음 하는 거더라고요. 총괄건축가도 뭐 해본 적도 없고 처음 하는 거고, 뭐 그 전에 그 서울시 건축문화재 총검도 갈 때도 처음 하는 거고. 근데 할 때마다 이제 어떤 뭐 기준은 정해야 되니까 굉장히 평범할 것 같은 기준을 정했어요. 공정함이라는 거를 같이 정해놓고, 그래도 그 당시에 같이 이제 그 시작했던 스태프들이 3명이었어요. 단장하고 이제 주무관. 그래서 일단 최대한 공정함이라는 걸 놓고 시작을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지금의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뭐 딱히 젊은 건축가들에게 이렇게 기회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결국에 이게 공정함에 대한 추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그런 뭐 기회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건축판에서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인맥 관계라 이런 데서 뭐 아무래도 그 새로 시작하고 젊은 건축가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결국에 이제 공정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약간 소외되고 좀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쪽에 기회들이 많이 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딱히 젊은 건축가한테 유리하게 뭘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다 보면 기회가 공정하게 가면 확률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 기사가 나가면서 한번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해보는 기회가 됐었고, 그래서 작년 말이 되게 중요했던 게 그 공공건축문화제를 처음으로 열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서울시나 뭐 다른데 뭐 기획이나 건축 관련 기획은 많이 했었는데 공공건축을 가지고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지어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건축문화제를 하려면은 지어진 준공건축물이 베이스가 돼서 그걸 깔고 그다음에 뭐 학생건축상이라든가 시민 이렇게 묶어서 거기다 뭐 강연하고 하면서 이제 문화제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건축문화제도 근간이 뭐냐면 서울시 건축상이에요. 그럼 서울시 건축상이면은 이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쌓여서 어느 정도 쌓여야 문화제를 하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해서 준공된 건물도 없는데 문화제를 기획을 하고 해서 처음에는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어디서 찾았냐면 그 진행되는 과정들도 그거에 관여되는 사람들만 알아가지고는 확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일반 시민이 알아야 되고 그 하는 과정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컸었고,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그 공공건축 문화제를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많은 그 과정들을 그 안에다 되도록이 많이 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건축문화제에 실었던 내용을 갖고 주로 그 하는 거는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여태까지 있던 걸 여기 많이 그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루면 그동안 지냈던 과정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 표랑 이 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이쪽 건축 그 총괄 건축가 제도나 이쪽 있는데 많이 이제 공유가 됐던, 이게 페이지가 겹치네. 많이 공유가 됐던 표인데 그냥 이렇게 쑥 지나놓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별로 이렇게 진행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이 표하고 그 다음 표가 오늘 논의해야 될 내용에 거의 한 7, 80%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2019년 4월에 시작을 했는데, 원래 그 총괄건축가랑 공공건축가가 그 공식적으로 위촉된 거는 8월? 여기 보면 8월 달에 8월이었는데, 그 전에 그 파주 같은 경우는 그 민간 전문가 지원제도, 국토부에서 지원제도 있기 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각 지자체마다 그 지원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지원 부서들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크게 보면 도시 베이스의 그 지원 부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건축과 그 다음에 이쪽 도시 베이스는 뭐 경관이라든가 뭐 이쪽 과에서 주로 다루는 게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차이들이 꽤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 특성도 달라지고. 근데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회의할 때도 보면 정말 신기하게 회계과에 이 지원 부서가 회계과였어요. 근데 그 회계과가 지원 부서가 된 이유가 그 청사 건립팀이라는 TF팀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게 회계과 소속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처음에 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산 잡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나놓고 나면은 굉장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에서 이 건축을 다루게 되니까 이제 좀 많이 그래도 유연했던 것 같아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국토부의 방침에 보면 그 부시장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보면은
지원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원 부서도 여러 과 중에 한 과인데 거기서 아무리 이렇게 뭘 한다고 해도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새로 생기지 않는 한 결국에는 그 체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 과랑 이제 다른 과랑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 예측 가능한 벽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파주는 그래도 회계과가 딴 데랑 좀 다른 게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내면 바로 그래도 이렇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느낀 게 총괄건축가 제도나 민간 전문가 제도가 정착하려면 별도 부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편제되는 과가 아니라 그 과를 이렇게 좀 넘어서는 전체를 총괄하는 그 부서. 그러니까 그게 뭐 기획실 개념이 됐건 뭐 그런 게 없으면 지금 현재도 제가 다른 데 지자체 자문하다 보면 그 한계에서 계속 부닥치는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저도 이게 왜 회계과의 건축을 다루지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부드럽게 이렇게 정착할 때 오히려 굉장히 다행인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예비 총괄 건축가로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8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냥 예비로 시작을 했는데 그 8월 달에 이제 총괄건축가나 민간 전문가가 선정되고 위촉되는 그 시간 전에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던 게 파주가 자리 잡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 같아요. 보통 보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준비 없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막 급하게 시작하면은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예비로 이제 돼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5월 달에 국토부 그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먼저 총괄건축 민간 전문가 제도를 하기로 하고 거의 동시에 그 국토부 지원 사업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는지 모르고 먼저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거 신청할 때 내가 신청하지 말자고 그랬었어요. 뭔가 되게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독자적으로 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근데 또 이쪽 그 담당 부서나 이런 부분 또 이 공무원 사회라는 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외적인 실적이나 뭐 예산을 따오는 거나 뭐 어떤 그 이렇게 뭐 결과에 대한 어떤 상을 받는다든가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되지 그러고 또 사전 준비해가지고 냈는데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데 아마 올해는 예산이 점점 이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점점 이제 뭔가 이렇게 탄력이 점점 낮아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로 나뉘는 게 공간 전략 계획이라고 그 용역에 대한 지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전문가 이제 뭐 자문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지원 사업을 한꺼번에 이제 다 돼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뒤에 이제 표에제가 정리를 했는데 각각 공간 전략 계획도 나름 의미가 있고, 그 파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체 예산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예산을 준다니까 뭐 제가 오히려 부담이 없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가서 그쪽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름 예산도 지원을 받은 걸로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적으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손댄 게 그 6월 달에 이제 그 설계 공모 개선 이거를 제일 먼저 손을 댔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아시다시피 6, 7, 8월 제대로 되기 전에 6월 달에 이제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어쨌든 건축 베이스의 공모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첫 발을 잘못 디디면 다 어긋날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세팅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급하게 빨리 공모전을 내보내야 될 게 3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미뤄서
있었던 거를 하반기로 더 미뤘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에 급하다고 하나를 급하게 시작을 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제도가 어쨌든 바뀐 거잖아요. 밖에서 새로 들어왔을 때 제 생각에는 한 그 바뀌고 나서 6개월 안에 뭔가 이렇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1년 금방 가고 2년 금방 가면 잘못하면은 그 전에 있던 거를 그냥 쭉 이어서 하면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어설프게 급한 거 그냥 하는 거보다 어차피 미뤄진 거 더 미루자. 그래서 제대로 세팅해 놓고 제대로 세팅해 놓으면 뭐 단계별로 좀 빨리건 땡겨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뒤로 미루고 이제 운영 개선에 대한 걸 했는데 저기 이제 써져 있는 것처럼 뭐 너무나 평범한 단어들이에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간소화시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파주 거를 이렇게 딴 데서도 이렇게 사례로 얘기해 달라 보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참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게 뭐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간소한데 뭐죠? 그러니까 딴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 자체가 힘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가장 힘든 게 지속성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꾸준히 어떤 거가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 그게 별거 같지 않아도 그게 힘든 그래서 지나놓고 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어떤 거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좌지우지 안 되고 계속 이제 다행히 파주는 그걸 지속성을 가지고 했던 그 기간을 넘겨서 그래도 자리를 잡지 않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심사 방식 이제 완전히 바꿨고 그 전에는 이제 심사 방식이 뭐 아시다시피 투표 이렇게 점수 매기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한 5군데 정도 신청하고 3군데 정도 제출하고 뭐 당선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연거푸 당선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가점제 있었고 그래서 뭐 그거 지역 가점제 없애고 심사 방식 그 토론제로 바꾸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심사위원 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하여간 이렇게 좋은 분들 모시는 게 가장 출발에 근데 이게 파주는 어떻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세팅하기가 참 딴 지자체에서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뭐 어쨌든 뭐 시작할 때 그걸 바꾸지 않으면 뭐 그건 다음에 바꾸지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늦더라도 그 시간을 거쳐서 그거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제출물 간소화하고 지침 제대로 만드는 거. 대부분 보면 지침들 보면 되게 두껍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게 그리고 딱 그 프로젝트 지침이 아니라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모으고 놓으니까 이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 지침 읽으면 지침 필요 없어요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프로젝트에 맞는 게 해서 대부분 이제 공무원들도 담당자들 이해가 가는 게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안전장치로 다 넣어놓은 건데 그거 넣어놓는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걸로 뺄 거 다 빼고 정말 이 프로젝트의 지침인지를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좀 간소한 운영위원회여도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틀을 만들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제 공모의 그 응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요.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침하고 심사위원. 그러니까 그 왜 여기에 그리고 내는 데가 더 연거푸 제출하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보면 공모 지침에 관한 내용하고 심사위원이 이 정도면은 들어갈 만하다. 그게 제일 많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다른 데 뭐 5군데, 10군데 들어오는 거랑 파주는 기본으로 해도 가장 최근에도 지금 50군데 넘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뭐 5개 넣는 거랑 50군데랑 10배 차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확률로 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5군데 내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파주가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많아도 확률이 그 숫자의 확률이 아니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엔 너무 많이 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는 조금 전 이따 사례 보여드리겠지만 설계비 3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70군데가 넘게 내면 한 군데당 미니멈 1,000만 원, 평균 2,000만 원만 계산해도 설계비를 확 넘어가는데 이게 계속 많이 내는 것만 바른 건가? 그러면 전국의 많은 부분에서 분산이 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좋아지다가 또 어디서 이렇게 들린 얘기는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저야 파주밖에 모르니까 그냥 이쪽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자꾸 이제 다른 데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가 되는 이유가, 나는 그게 파주가 사례가 됐다는 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냥 너무 평범하게 했는데 다 그러면 다 분산이 돼서 그냥 평범한 일일 텐데 사례가 된다는 게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되는 여지가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그래서 하여간 처음 했던 게 그 설계 공모 개선 관련되는 것들을 저거를 되게 신중하게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냥 쑥 1년 지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개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청사관리팀 팀원이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명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제 처음에 회계과로 시작했다가 2019년인데 이제 한 6개월, 5, 6개월 후에 이제 공공건축 건립 팀으로 된 거예요. 같이. 그래서 공공건축 건립 팀이 됐고, 그 다음에 공공건축 건립 추진 단을 만들려고 TF팀을 또 금방 만들고, 그 다음에 2021년에 공공건축 건립 추진 단이 구성돼서, 그러니까 불과 1년 좀 넘는 기간 안에 독립 부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른 팀에 보통 보면은 다른 지자체도 비슷할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공모전 운영을 해요. 뭐 체육과 무슨 과 그러면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하고 뭐 문화시설은 그쪽 관련된 데서 다 하다가 이제 될 수 있는 데들이 다 이쪽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단을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각 부서에서 공모전을 기획했던 것들을 자문을 받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할 때는 다른 데서 시작했던 거에 대한 자문이 되는 거를 정말 충실하게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걸림돌이, 그러니까 어디다 보면은 무슨 제도가 새로 생기면 그냥 절차 하나 늘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 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쪽으로 그냥 예산만 따서 들어와서 해달라고 이렇게 협업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그게 근간이 돼서 단이 되고, 그래서 공모전 처음에 다른 부서에서 운영했던 부서의 건축직 담당 부서가 그 담당자가 공모전 결과 판례를 들고 다 이 부서로 모였어요. 그래서 각과에 있던 건축직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그 단위 구성이 됐고, 그래서 밑에가 그 짧은 시간에 이제 건축 단까지 구성된 그 절차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공간 환경 전략 계획 그 용역 착수라고 돼 있는데, 저거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공공건축가나 뭐 총괄건축가가 하는 일이 건축만 아니라 도시 관련되는 것들을 자문이나 기획하는 것까지 업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도시를 그 파악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공간 전략 계획을 하면서 그 파주에 대한 전체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데, 그 실제로 용역은 11월 달에 그 계약을 해서 착수를 했는데, 그 원래 그 선정될 때가 5월 달이었어요. 공간 전략.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그 파주에 있는 온갖 그 보고서들하고 그 한 군데 아카이빙 돼 있는 게 딴 지자체도 전혀 없어요. 각 부서에 다 꽂혀 있어가지고 뭐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 역사, 관광, 문화,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 보고서나 이런 건 다 모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용역사들이 이렇게 막 기획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걸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용역사는 정해진 거를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용역의 기간이라는 게 그걸 막 창의적으로 기획해서 할 정도의 시간을 주지도 사실은 않을 뿐더러 그래서 그 3개월이라는 그 이렇게 예비로 다 했던 그 기간에 그런 그 도시에 관련되는 스타디라든가 그 이렇게 상위 계획들 뭐 도시기구본 계획이라든가 경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타디부터 딴 것들을 자료 정리를 하는 거하고 그 설계 공모에 대한 운영 방향을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 결국에 지나놓고 나면 파주가 쭉 풀어오기 위한 사전 그 기간이 없었으면 급하게 하나하나 처리했으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보면은 국토부 지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그거 저기서 국토부에서 2억 지원을 했는데 그걸 지자체에서 2억을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그 핑계로 이제 작업을 했어.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 공간 전략 계획도 쉽지 않았던 게 국토부에서 지원 사업을 처음 하는 거였어요. 그 이전에는 거의 공공 디자인 경관 계획 계열이에요. 중점 추진 구역을 정해서 거기를 하는 건데 그 사전 스터디를 다 해보니까 그거는 그 예를 들어서 파주시 공간 전략 계획이거든요. 근데 파주시 공간 전략 계획이면 파주시 전체의 공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전에 사례를 보면은 어느 지역 중점 추진 권역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업 계획 같은 거가 대부분 사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게 전체 취지에 안 맞는 제목하고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출발할 때 국토부에서 이제 지원해줘서 보면 이제 지원사 같은 게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건 아무리 봐도 한 3, 4년은 해야 되는 계획을 1년 안에 그 아웃풋을 낸다는 건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하는 방향하고 좀 달리 했어요. 그냥 진짜 파주시 전체를 파악하는 걸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잘 잡아서 2차 공간 전략 계획에 대한 그 저기 지원 사업까지 따서 그거 이제 작년 말에 2차까지 끝나서 파주시 전체 파악이 됐고 그래서 또 저거 하면서 힘들었던 게 겁도 없이 도시 전체 파악했다가 파주시 면적이 서울시보다 커요. 아,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보다 크다는 거 아마 잘 모르시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건축문화재 하면서 이제 주제 전함도 서울시 전체를 다뤄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또 서울시에서 전체 다뤘던 그 경험이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전체고 다룬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초기에 보면은 저런 거 이제 뭐 공공건축 자문 100회 뭐 공공건축 사업 뭐 건축가가 이제 공공건축가 처음에 4명 이제 위촉을 해서 40일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문이나 이런 거 되도록이면 찾아가는 서비스로 왜냐하면 잘 확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도 사실 중요한 게 이제 그 각 그 공무원 저기서는 그런 실적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것도 맞춰주면서 같이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 수요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그 전에 그 파주시 보니까 분기별로 아마 외부에서 그 나름 이제 그 분야별로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시장님하고 전체 이제 그 이렇게 교육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총괄 건축가인데 이제 강사로다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렇게 그동안 짧게 진행됐던 것들도 계속 공유를 안 하면 어디서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보면 이게 같이 계속 공유해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냥 잊혀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그 시장님이 한 300분?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무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공간 전략 계획은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 사전 작업을 꽤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주시 전체에 대한 컨셉 잡은 거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에 대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했던 거 이제 찻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키움센터라든가 다른 거 사례랑 이제 서울시 공공건축과 하면서 이제 그때 서울시 담당 주무관이 누구였지? 그한테 자료 좀 달라고 해서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제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그 시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1년 지나고 그 다음에도 연속 지원으로 다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2년은 이제 비용을 국토부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파주의 예산은 뭐 그냥 남았죠. 그래서 하여간 잘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머지들은 그 이후에 꼭 진행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내용을 그 표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 표 정리하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이게 그 몇 년 동안 보통 보면 이제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국토부 같이 이제 공유 그 세미나를 하거든요. 여러 지자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공무원들이 서류 정리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 한 페이지에 정리해줘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한 표가 지금 이제 전국에 많이 확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게 주요 추진 사업이 앞에 여태까지 쭉 설명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노드점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이 표를 드렸어요, 그냥. 그래서 보면은 늘 진행을 하는데 아까 이제 위에 조직 개편도 그렇고 나머지는 앞에 이제 쭉 거의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제 뭐 총괄 건축가 교육도 있었고 아까 수요 포럼도 있었고 이런 교육이 중간중간에 있었고, 그래서 저거 총괄 건축가 교육도 뭐냐면 그게 뭐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이제 강사 명단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조남호 소장님 모셔다가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진행된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딴 데 나가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지자체 뭐 시흥시, 고양시 이런 데 이제 그런 그 이 파주 사례로다가 강의 계속하고 최근에도 아까 강원 보름 가고 그다음에 자체 강의도 이제 확산하는 그런 개념의 교육 콘텐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밑에 저기 오른쪽 보면 이제 블랙으로 맨 오른칸에 해놓은 게 저게 뭐냐면 그 총괄 건축가의 업무가 국토부 나름 지침처럼 이렇게 표준에 나와 있는 그 업무들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공공건축 관리체계 구축, 총괄 조정 및 자문, 정책 자문,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건축도시 문화진흥 지원, 교육 이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게 총괄 건축가가 그 해야 될 역할 또는 했으면 하는 역할인데 사실은 시작할 때 저걸 정해놓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과목을 정해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염두에 두고 아이템을 한번 나누면서 어떤 역할을 하면은 저 역할이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오히려 거꾸로 진행했던 걸 정리한 다음에 이후에 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쓰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2021년 초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일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설계 공모 개선. 그래서 뭐 중간에 쭉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나름대로 뭐냐면 이게 그때도 생각했던 게 뭐냐, 이게 설계 공모를 하고 기획을 해서 공모를 하고 지어지는 데까지 한 4년 넘게 걸리더라고요. 4, 5년 걸리는데 이게 4, 5년 후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임기 중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공유 안 하면 이거를 잘못하면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는 제도가 돼요. 그래서 그 기획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시장 정책자문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2개의 회의를 들어갔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이 주관하는 정책자문회의, 거기 보면 이제 다 국장급 이상하고 이제 정책을 갖다 결정하는 적인데 거기에 이제 민간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건축이나 도시 관련되는 일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한 60, 7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고 또 이제
뭐 어찌 됐건 그 파악하는 데 되게 유리하고, 또 하나 들어간 게 뭐냐면 그 건축심의위원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고 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거를 한 군데 모이는 데가 없어요. 알 수가 없이.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거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자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같이 그때 단장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 이게 전체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냐 했더니, 아, 예산 집행하는 회의 들어가면 올 하반기나 내년에 집행할 것들이 작은 거 몇 천만 원까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했더니 재정심의위원회래. 그래서 나 거기 들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취지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일단 파악을 이제 체킹을 하면 건축, 도시, 뭐 관광, 문화 뭐 이런 관련되는, 내가 할 수 있는 관련되는 거를 미리 체킹을 하면 이제 그냥 패스 안 하고 갈 때 미리 이제 요청을 하거나 요청하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거 파악하려고 들어간 회의인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그거 파악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도 제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안 빼줘요. 왜냐하면은 가서 있다 보니까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로 포괄적으로 관련되는 게 80% 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행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건축도 제가 뭐 이렇게 건축문화재 뭐 이렇게 총감독하고 다른 데 기획하다 보니까 행사 관련되는 것도 뭐 꽤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건축 행사가 됐건 무슨 행사가 됐건, 그래서 행사, 관광, 역사, 문화, 뭐 도시 관련되는 걸 다 하다 보면 거의 관여될 게 한 8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뭐 형식상 갖추고 패스하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게 뭐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어떤 거는 막 캔슬도 시키고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런 절차를 거치는 위원회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때 그 파악하려고 들어갔다가 아직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러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건축을 하는 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이 건축에 이렇게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어떨 때 보면 스스로 묶이거나 또 바깥에서 그 굴레를 딱 씌워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자기 분야를 이렇게 못 넘어오게.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이 그 실제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그렇게 정책회의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시장님하고 직접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커뮤니티 안에 있으니까 초기에 자리 잡는 데는 있었고, 그 이후에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공모도 뭐냐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실제로 이게 잘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사실은 몰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지어진 다음에 증명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공모전 진행했던 것들을 5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 동시에 보고회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이제 정책 회의 들어가면 이제 온갖 용역사들이 들어와요. 그거 이제 뭐 문화 행사 뭐 어떤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막 거의 이제 거의 용역사한테 거의 청문회 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하여간 좀 이제 부닥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난 이런 분위기에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근데 또 보면 설계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가서 또 이제 서서 보고, 그래서 아, 이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5분을 한꺼번에 모셔서 같이 그냥 앉아서 할 수 있게 일단 그 형식을 갖추자. 그러고서 이제 그 사무실들한테 다 연락해서 저기 회의 전에 모형하고 했던 작업했던 걸 되도록이면 좀 갖다가 놔달라고 그래서, 어떤 데는 뭐 1대1로 목 없던 거 갖다 놓기도 하고 모형 만든 거 갖다 놓으니까 어쨌든 그 딱딱한 회의실에 이제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전시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하는 사무실들도 이러이러한 거 이제 설명하니까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일부러 내가 해달라고는 안 그랬는데 막 동영상도 해오고 나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여태까지 봤던 이 보고회랑 다른 거예요. 맨날 하다가 뭐 막 휙휙 날아가고 막 모델 쫙 깔려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그때 그런 절차를 안 밟았던 다른 보고 하나하고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냥 그 끝나고 그냥 시장님 지시상으로 다 이쪽으로 모아. 그냥 다 다르잖아. 다 모아.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립 2팀, 그 다음에 추진단 이래가지고 그게 2021년 1월에 공공건축 추진단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중간중간에 저런 제스처가 없으면 그냥 별일 아닌 걸로 쭉쭉 흩어지는데 그걸 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단장이 되게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 같지 않은 진짜 이렇게 공무원 분이에요. 되게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그걸 구현하려고 서포트하려고 해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게 이렇게 맞아가지고 했지 안 그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진행이 됐었던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건축물 디자인 지원은 원래 이제 국토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괄건축가는 전체 조율하고 하는 거지 직접 작업하지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날 수 있고 디자인에 관여하는 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거 프로젝트들이 뭐였냐면 제가 총괄건축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이제 입찰이나 뭘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전문받으러 왔는데 도저히 그냥 어쨌든 모르면 모르겠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직접 손을 대고 막 한 거에서 예를 들어서 금천일동 행정부시대는 증축인데 완전히 그냥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거의 디자인까지 손을 다 댔고 그래서 어쨌든 지어졌어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뭐 노인복지관 주차장 이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거의 사색이 돼서 온 게 이제 땅을 잘못 딴 거니까 효율이 없는 땅을 주차장을 해서 효율이 없는데 막 기존에 어디서 램프 넣고 했던 거를 제가 그 컨셉을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램프를 없애고 위에서 직접 진입하고 밑에서 직접 진입하니까 그거보다 더 큰 땅 산 거보다 효율이 주차 대수가 확 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딴 부서에서 이렇게 자문 온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결국에는 저런 걸 잘못해주면은 괜히 관여하는 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는 그 이후에는 안 했어요. 힘들기도 한데다가 이게 뭐 계속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저게 그냥 디자인 지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토부 같이 얘기해도 이게 총괄건축가님이 이게 직접 해주는 건 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그까지 하고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소규모 설계 공모는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이제 근간을 만드는데 이제 그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전략 계획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사전 준비를 하면서 대부분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데 너무 아까운 게 용역이 부서별로 겹치는 게 많아요. 베이스들이 내가 보기에는 어떤 건 반이 겹치고 막 겹치는데 따로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다른 데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그냥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베이스 맵을 깔아서 전체 뿌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더 괜히 반복되는 작업하지 말고 그거 깔고 그리세요. 그러려고 이제 전체 거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제목이 땡땡시 공간환경전략계획이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제목을 딱 들으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게 딱 들으면 시의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서 우리 시가 어떻지 했는데 내용은 중점 추진권역 사업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필요했던 게 이게 공간 전략 계획을 이렇게 용역 지원 사업 했던 것도 뭐냐면 총괄 건축가가
이제 그 지자체에서 하면서 이러저런 것들을 이제 힘을 실어주고 만든 용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파주시 전체에 설득력 있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여간 어쨌든 되게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기존에 관련 부서들이 많거든요. 도시 경관 뭐. 근데 그것도 아마 그런 벽들이 있을 거예요. 왜 건축하는 사람이 도시를 왜 하지? 이러고 그런 것들이 또 도시 쪽에 있으면 그건 지자체마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다뤘을 때 그 시장님 마지막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파주 같은 경우는 공간전략계획에 역사부터 다뤘어요. 파주의 역사부터 다루고 거기에 이제 문화, 관광 이런 걸 다뤄서 그거를 딱 보고를 했는데 이제 시장님 마음이 딱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건축이 아니라 그 파주에서 해야 될 모든 거를 다 다루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기 확대간부회의에 좀 그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확대간부회의가 그 간부들 있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여가지고 그거 회의하면서 이제 화상으로다가 이제 전체 공무원분들한테 같이 하면서 했는데 보통 확대간부 회의가 짧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서 강의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한 5분 정도 하면 되게 긴 건데 20분 해달라고 해서 내가 20분 동안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하냐고 한 2시간 해도 근데 어쨌든 20분이면 굉장히 길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요약하고 해서 확대간부회에서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전 부서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법정 계획이에요, 원래. 법정으로 해라가 아니라 비법정 계획이지만 그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모두 참조하세요. 이러고 시장 보고 사항으로 그냥 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설계 공모 관련된 것도 저런 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보고를 잘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제 확대간부에서 하면서 확산시키는 거.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공유하는 쪽으로 이게 그 부서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전시 여기 보면 이제 건축 도시문화진흥인데 저는 저거를 이제 저것까지 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건축 문화까지 가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 지어지고 뭐 해야 되는데 저거를 좀 땡겨서 했던 게 그때 2020년 파주건축문화제가 뭐냐면 파주시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출판단지에서 건축문화제 하는 게 있어요. 저 때가 3회였어요. 그래서 1회, 2회를 했는데 그때 어떤 분한테 김영준 선생님한테 연락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총괄 코디네이터를 해달라고 연락했는데 그 전에는 거절을 했고 왜냐면 파주에서 자리 잡지도 않았고 없는데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연락이 와서 그러면 공공건축 갖고 전시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왜냐면 콘텐츠가 이제 거의 이제 그 출판 도시도 이렇게 그 한계 있는 것 같고 이제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계획보다 굉장히 빨리 한 게 2020년도에는 지어진 거 하나도 없고 현상 설계 한 5개, 6개 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여간 얼떨결에 땡겨서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 말에 공공건축문화제가 가능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파주에서 2021년 초까지 진행됐던 거고, 그 다음에 2021년 이후 중에서 보면 이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도시 관련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본의 아니게 공공 건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어쨌든 건축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제 도시 쪽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마다 도시 베이스에서 지원 부서가 있는데 계열이 있고 건축 쪽에서 계열이 있어요. 근데 또 일반 건축과 지원은 또 다르다는 게 뭐냐면 여기도 공공건축 추진단이기 때문에 건축가랑은 별도예요. 그러니까 건축가는 우리가 아는 그 건축가의 고유 업무를 하는 거고 여기는 완전히 다른 거를 기획하는 부서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신입 공무원도 선호도가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 건축 쪽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진행을 했는데 이쪽이 이제 도시 관련되는 것들이 이쪽이 이제 어쨌든 도시 관련되는 뭐 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쉽기도 하지만 여력도 없었고 이거 하느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가 여태까지 2차까지 공간 전략 기능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시작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건축 진흥 지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그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건축문화재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교육 쪽이 되게 중요해서 아까 이제 그 수요 포럼이라든가 이제 외부 교육인데 이게 저도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제 히스토리를 하다가 참 신기하다. 옛날에는 이제 외부에서 특강이나 강의해달라면 제 작품 갖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제 거 안 하고 이 공간 전략 계획하고 이거 한 거 갖고 강의를 하고 파주 갖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뭐가 달라졌구나, 전공이.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쌓이면 공무원들 자체 교육, 그다음에 그 이제 파주시 시민 교육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류의 인문학, 그래서 도서관, 파주 도서관에서 하는 거를 제가 연강으로 3번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도서관에서 이번에 교화도서관에서 또 공공건축가 4명을 넣어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사용 설명서처럼 이걸 공유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건 알겠는데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의 교육 콘텐츠가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그게 계속 늘어서 지금도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해달라는 데들 계속 늘고. 그러니까 거의 요새는 무슨 파주 홍보대사처럼 자체 일은 줄이고 외부의 일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게 요까지 역할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표 정리한 게 거의 그냥 21년이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사항은 이제 설계 공모 개선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설계 진행하는 거, 지어진 거, 이제 준공 이런 것까지 관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국토부에서 아우리에서 용역을 하는 게 뭐냐면 설계 공모 이후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돼요. 대부분 이제 제일 어려운 것들이 이제 현상 설계 됐는데 이제 하다 보면 다 공사비 뭐가 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는 걸 여기 파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하나 겨우겨우 이렇게 넘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못 넘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지자체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막 어떤 경우 분쟁도 생기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넘기면서 또 이제 아우리에서 하는 연구할 때 이제 같이 자문해 달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공공적 관리 체계 구축 이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초기에 개선한 거에서 그거 자리 잡는 걸로 이제 넘어가고 공사 단계까지의 그거를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 이후의 것들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요 부분은 더 진행해서 공공건축문화재 가고 교육 부분은 내외부 교육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한데 도시 쪽이 오히려 보면 도시 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것들이. 근데 파주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였냐면 지난번 이제 조례 개정을 하면서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건축가가 파주에 있는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못하게 돼도 뭐냐면 공공건축가가 기획한 일을 못한다거든요. 대부분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모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기획한 프로젝트를 자기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파주는 어떻게 됐냐면 다 못한다예요. 그래서 공공건축가 모집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초기 이제 현상 설계 바꾸고 막 하면서 사실은 뭐 예측 가능한 여러 뭐 힘든 것들이 있죠. 시작하면서 그냥 첫 프로젝트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공공건축가의 이런 일들을 이제 어떤 뭐 지역에서 보면 이제 일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뭐 의회나 이런 데서도 이제 반대하고 해서 그것까지 아니에요 하기는 힘들어서 그냥 그 상태로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공건축가가 좀 이렇게 기획 업무나 뭐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지금 그 근거가 지금 없어서 근데 기획도 못해요? 사전 기획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기 용역을 자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그냥 내가 하고 뭐 저기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거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조례 좀 바꾸고 있고. 근데 또 보면 또 제가 지금 이제 4년째인데 스태프들이 다 바뀌었어요. 뭐 과장, 국장,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속성을 갖는다는 게 정말 힘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뀌고 만들어 놓으면 바뀌고 하니까 이거 연결하는 것도 이제 좀 지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거의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나고. 그래서 이건 이게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어떨 때면 이거 정리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내가 하면서 뭐가 계기가 됐을까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이런 그 노드점들이 있지 않으면 그냥 쭉 그냥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기가 건축 이 추진단을 만드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공간 전략, 그러니까 이게 총괄 건축가가 건축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다 다루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그냥 놔두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요거를 보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제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설명했던 그냥 내용들이에요. 아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2020년에 파주 출판도지 여기서 했던, 그래서 이것도 참 그러니까 제목이 신기하게 출판단지에서 있는 축제나 이건데 파주 건축문화재로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건축문화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파주시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거 6개 프로젝트하고 출판단지에서 여태까지 했던 거에서 2차까지 포함해서 2개를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제 주제전을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면 그냥 단품이 돼 버리니까 주제전을 요거 파주 공간 전략 계획했던 거 그거를 넣어가지고 요게 이제 전시 기획을 해가지고 3꼭지로 전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스터 이렇게 만들고 해서 포스터도 일부러 그냥 파주인데 서울하고 같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대부분 여기 한강까지는 아는데 여기에서 임진강 잘 모르더라고요. 파주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여간 요 파주의 위치랑 이렇게 그려서 포스터 기획한 거고. 그래서 뭐 경계 너머라는 주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이 자유로변밖에 모르거든요, 파주를. 그래서 여기 뭐 출판단지 해일이, 이쪽에 임진각, 뭐 여기 통일전망대 이 정도. 그러니까 파주가 알려진 게 자유로 뚫리면서 자유로변으로만 있지. 근데 파주의 원래 그 메인은 이쪽에 있거든. 파주시청도 여기 가운데 있고, 여기 구도심은 이쪽에 있어요. 광탄, 파주, 연풍, 문산. 그래서 실제로 파주에서 심사하면 심사위원분들이 시청 처음 와봤던 분들이 제가 보기엔 한 7, 80%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파주는 여기가 파주인 줄 알고 파주 작은 줄 알아요. 파주가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것도 했던 게 뭐냐면 파주가 어떻다는 거를 잘 몰라서 파주를 알려야겠다. 그래서 파주 안에 그 출판 도시는 여기 있고 나머지 도시 이만한 도시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1차에서 다뤘던 게 의주대로축 다뤘어요. 의주대로축이라고 옛날에 지금으로 보면 경부선 같은 거죠. 조선시대. 그게 지금 지어지면서 파주 동부에 있던 구도심들이 다 죽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전통 축을 활용한 도시재생 이런 개념으로 동부를 다룬 게 이제 1차 공간 전략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시회에 이제 집어넣었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전시회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퍼블릭 아키텍처 부분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그때도 이제 요것도 다 기획하고 모니터 하나랑 데스크 해놓고, 이것도 이제 각 설계사무소 했던 건축가분들한테 이걸 그렇다고 혼자 할 수도 없고 해서 최대한 다 만들어 놓고, 요거 뭔가 움직이는 동영상 파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고, 사무실에서 했던 거나 뭐 스타디 모드 했던 거를 요 데스크한테 자유롭게 좀 놔달라고 해서 다 자발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서 이게 보면은 이게 참 달랐던 것 같은 게, 막 이렇게 어쨌든 다들 이제 아는 게, 어쨌든 제가 자문을 다 들어갔거든요. 자문 들어가서
그런 역할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2021년 이후에는 더 집중 자문하면서 대부분 딴 데 보면은 건축가들 오고 공무원 있으면 공무원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갑질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서 윤활유처럼 조정해 두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상 설계된 다음에 이제 계속 초기 할 때 계속 직접 자문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역할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들 같이 공유하니까 이제 공공건축 문화재도 10개 프로젝트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아서 해서 하니까 그게 예산 예를 들어 공공건축 문화재 작년에 했던 게 예산 8천만 원인가 얼마예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단품을 뭐 하나 설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 비용 갖고 그러니까 책자도 아직 안 나온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프랩 만들고 다 진행을 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여기 6군데 해서 다 이렇게 하나씩 놓고 그 기존에 이제 그 5개 입상된 거 쭉 깔고 여기다가 자유롭게 모형하고 동영상하고 놓고 여기 할 때 이제 할 때마다 포스터를 그래도 좀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했던 것들을 다 그 생으로 다시 안 만들고 그거 다시 다 출력해가지고 기획해서 해놓은 거. 그래서 이때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어지지 않은 것만 갖고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공공건축문화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쟤도 이거 하다가 한 예산 8천만 원 갖고 도대체 이걸 어떡하지 그런데 거의 그냥 일회성 그냥 간단한 하루 행사로다가 잡힌 예산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스터도 2장 만들고 2장에서 연계해가지고 10개 프로젝트가 모였어요. 이때는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으니까 10개 쭉 프로젝트가 모여서 또 이것만 전시하면은 문화재라고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전시하고 또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정말 2달 안 된 시간에 만들고 그 다음에 투어 프로그램도 여기 이제 지어진 건축가들한테 이거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구색 왜냐면 처음 출발할 때 이 구색이 안 맞으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근데 결국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게 이제 공공건축물이 결국에는 사용자가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미리 이게 뭐냐면 앞으로 파주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를 미리 이제 공유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은 연결도시 그 열린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결도시는 이제 주제전, 아까 그 파주 전체에 대한 그 공간 전략 계획 전시고 열린 공간이 이제 파주에서 전체 공모전 한 것들 합해 보니까 따로 지침에 뭐 그걸 한 거 아닌데 전부 이제 시민 공유 공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공통점을 가지고 이제 묶어가지고 키워드를 만든 거고 그래서 요거 이제 섹션 3개로 나누는 게 하나 이제 주제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파주 역사 다 다루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전시 판넬인데 하나는 경의중앙선 중부 거 여기에요. 경의중앙선도 하나는 의주대로 옛날 없어진 축을 다루면 그 다음에 자유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파주를 다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도시라고 제목을 정한 게 남북으로 연결하는 축이 파주의 정체성이에요. 여기 개성 있고 여기 의주 있고 평양 있고 나중에 이게 이제 나중에 쭉 중국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연결도시라는 개념이 아 파주의 정체성이 이게 이제 공간 전략계 계속 스타디를 하면서 가운데 놓고 해서 이게 의주대로 축이 1차 공간 전략계 이게 2차 공간 전략기고 그 중에서 중점 추진 구역을 한 게 여기 금촌역 있고 그 지금 금촌 시청 있는데 거기를 중앙 허브로 놓고 해서 파주 전체를 2차까지 하니까 파주 전체에 대한 전략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서 전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제 동영상 돌리고 2개 하고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돌리고 파주 역사 다룬 걸로다가 주제전 다룬 게 이제 연결도시 파주라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섹션 2가 이제 10개 프로젝트 다룬 건데 이거 10개도 그냥 안 다루고 3섹터로 나눴어요. 이제 3개가 완공작. 근데 기껏 지금 이제 4년 했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크지 않은 거 3개가 그래도 겨우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거, 그 다음에 설계 중인 거, 이렇게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이제 아까도 보면 이제 그 공모전 이후의 것들을 좀 이제 스터디하려고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완공하면서 이제 거쳤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지금 건설 중인데 반영하고, 또 건설 중이면서 나왔던 시행착오를 이제 설계 중인 거에 반영해서 이제 이거를 다 합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매뉴얼처럼 만들면 이제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닝을 해서 나눠서 한 것들이에요. 여기 제일 문제작이 있고 이거. 그래서 요거는 광탄도서관 아까 그 저기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던 그거예요. 이제 설계비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되게 이현우 소장님 되게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당 개념으로 해서 진행했던 여기고, 여기서 그래서 일부러 도서관에서 건축문화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서관이기는 한데 복합문화 공간이에요. 도서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그냥 이게 맞겠다고 생각도 들고, 이제 딴 데 처음에 이제 조립 거기서 하려고 그러다 여러 가지 또 이제 5개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또 문화재니까 또 그 예산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진짜 이거는 뭐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예산 없으니까 그 파주시 합창단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모아가지고서 이제 오프닝 행사 한 거고, 요게 이제 전시장에 이제 있던 거예요. 전시는 꽤 짜임새 있게 됐어요. 서울시에서 기획하는 거보다 제가 보기엔 더, 그러니까 거기 파주에서도 부시기 아까우니까 이거 좀 오래 하면 안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써야 될 공간이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의원들하고 부시장하고 이제 설명 다 해주고, 이게 폼 잡고 있는 사람은 우두락 소장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시 기획된던 거. 여기 보면도 스페인 건축가 두 분이 그 우두락하고 같이 조인해서 해가지고 그때 건축문화재인데 왔어요, 스페인에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고 갔고. 난 이런 사진 보면서 이게 파주의 그 이게 어떻게 보면 광탄이 아까 그 의주대교 이쪽 광탄 가보시면 별로 없죠. 저쪽 동부에 있는 거기에 그 이 도서관이 지어지면서 그때도 이제 가끔 중간에 가면 애들이 그 마서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이래요. 그러면 야, 너 집이 좋아 여기가 좋아? 그럼 여기가 좋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요. 얘네들은 광탄도서관이 자기 고향이겠구나. 집 수명보다 더 오래 갈 것 같은 거, 이 공공건축물이. 그리고 집보다 층고도 높고 마당도 크고, 그러니까 집보다 좋은 공간, 그게 공공건축의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좀 작건 크건 상관없이 여기 오면 자유롭고, 집보다 더 자유롭고 뛰어다니고 애들이 그러니까 확실히 공간이 사람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얘가 여기서 자기 동네에서 이런 거 보면서 얘가 나중에 건축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문화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힘들고 막 했던 것들이 이런 게 가치구나 하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거가 이게 설계비가 1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그 중축인데, 원래 본동에서 그냥 창고랑 뭐랑 이렇게 그냥 하나 달랑 지면 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이것도 처음에 이제 기획할 때 그 본관 앞에다가 져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역에서 보통 저런 것들 지역마다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공인데 점유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뭐 그냥 이렇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 평범하게 지어놓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관심도 그냥. 근데
그걸 갖고 막 마당 만들고 막 폴딩 도어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뭐 마켓도 열 수 있게 하고 뭐 가능성을 주니까 여기 씌워달라고. 이거 뭐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것도 그 조리 같은 경우도 그 있지도 않은 필로티랑 공연장처럼 야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그걸 당장 쓰는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하면서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조리읍의 동사무소지만 그거는 조리에 사는 사람들의 뭐 권리 있지만 여기는 파주시 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국가 예산이 다 들어오고 세금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 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넘어가는 어떤 개념이 합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가치를 예를 들어서 여기는 파주 그러니까 조리라는 이 도시가 어땠으면 좋겠다는 상징성도 들어가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가는 그 상위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것이 아니라 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점유하면 다 내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렇게 일하면서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계속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큰 거를 했는데 안 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하니까 막 그렇게 계속 들리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지면 되는 건가? 그건 아닌데 이게 어떡하지? 이걸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구현하다 보면 정해진이 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같이 해결을 하면 될 정도의 소프트한 일인데 그게 막 굉장히 큰 안 좋은 거로 막 붙들고 하면 이게 다 지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건축가도 시키지도 않은 어떤 제안을 하면 일이 늘잖아요. 일이 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치다 보면 대충 하는 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또 그럼 지치면 안 되는데 이 생각 들다가 계속 얘기하면 지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저도 이런 거 정리하면서 막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지치기도 했다가 한쪽에도 보람이 있다가 또 그게 무슨 소용인가 했다가 그냥 내 거나 잘해야겠다 이 생각도 들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 가치를 얼마가 지나면 알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이렇게 지어지면 이제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증명이 됐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냥 그래서 이제 이게 공유하는 그 교육 강의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도 이제 그때 이제 교화도서관에서 파주 시민 강의를 하면서 이런 과정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보기엔 여기 있는 그 공무원분들도 사실은 대충 지면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일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나는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공무원한테도 내가 괜히 일 만들어서 힘든 게 한 것 같고 건축가한테도 되게 뭐 이렇게 뭐 하면은 그거 해결 못 해줘서 내 탓인 것 같고 그냥 괜히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거 구현하느라고 나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고생들 하더라고요. 여기 불려가는 거 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설명하고 해요. 그러니까 당장 부닥치는 것들이 주무관들하고 공무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은 그거 가서 또 듣고 하면서 또 이거를 조율을 잘못하면 어디가 불만이 있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역할이 그거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도 참 힘들구나. 한쪽 입장이면 그냥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하면 되는데 이쪽 입장도 알겠고 여기도 알겠고 이러니까 제일 힘든 게 그런 부분인가. 이게 기술적으로 힘들거나 뭐 밤새서 되는 거는 오히려 밤을 새면 될 것 같은데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1층에 필로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하려면 누군가가 또 신경 쓰고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하긴 힘드니까 뭐 문화예술가나 딴 데서 이걸 운영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뭐 여기 젊은 예술가나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도 또 다른 거 어떤 거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소프트웨어가 작동되게 그 다음에 붙고 해야 되는데 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 과의 또 한계 그 바운더리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게 계속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아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필로티는 뭐 시키지도 않은 거를 그 정해진 예산 갖고 만들었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 보지? 그래서 그 준공식 할 때 뭐 이렇게 공연 여기서 일부러 준공식 해서 하고 경험해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보니까 이건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건 이제 규모가 큰 것들은 거의 동시나 진행이 됐는데 아직 지어지지 않았는데 다들 이제 조금 관여했던 사람들은 파주는 10개 정도만 지어줘도 확 달라지겠다는 얘기는 해요. 이제 좀 지배적으로 큰 것들이 만들어지면 확 차이가 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까지 못 버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규모가 꽤 되는 것들이고 이것도 수련관 다들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특색 있게 특이해요. 그냥 일상적이지는 않아서 근데 하여간 확실히 이제 공사하고 추진하고 하는데 일상적인 분은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 이분들도 이해가 충분히 가더라고요. 훨씬 번거롭고 이런 근데 파주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거 다 감수하고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 이것도 그 출판단지의 유일한 공공시설 출판단지 안에. 이것도 민간 복합 커뮤니티 시설인데 그 금촌시장 안에 있는데 시장 통에 밑에다 이렇게 필로티를 띄워놓고 해서 얘도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주변 도시 그 금천 그 시장통 그한테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거점 도서관.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뭐 건축문화재 구색을 맞추려고 이제 파주 꼴라주라고 시민 공모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 파주시에서 자문해달라고 해서 간 게 이제 서울 꼴라주 있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꼴라주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같이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때 그거 기획 자문하고 심사위원장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실은 이거 예산만 갖고도 운영하는데 몇 천만 원 들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 했어요. 그 안에 그냥 이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어쨌든 이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려면 건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고 학생 행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어차피 그 이 공모전을 하니까 이분들과 플러스 2명이 더 오죠. 부모님들 여기 서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사하고 진행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하여간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했던 거. 아까도 그 이제 건축문화재 이렇게 보면은 그때 참 많은 걸 느낀 게 애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어떤 애들은 부모가 이제 잘게 케어해 주는 있는데 어떤 친구는 진짜 위에 도서관에서 혼자 있다가 이렇게 스레빠 끌고 이렇게 와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걔네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아니었으면 뭐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제 이런 공모전 할 때 이제 부모의 서포트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심사할 때 그런 거는 좀 되도록 배제를 했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그런 케어 하나도 거의 안 받고 자기가 그냥 개선해내 있고 그리고 당선된 거 보면은 국적이 러시아 되게 이제 정말 많이 스며들어서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구나 이런 것들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우리 보면 서울 뭐 이렇게 중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파주에서도 동부 제일 안쪽에 있는 광탄에 있는 광탄 도서관에서 있으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도 와서 참여하게 되고 뭐 여건 되는 사람이야 일부러 찾아가서 하겠지만 그래서
아,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 그리고 또 건축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아까 그 친구도 이 광탄도서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자기가 또 쓰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나고 나면 공공의 역할이 결국에 뭐지? 그러면은 그 공간을 모든 사람이 편하게 공유하는 거, 결국에 사용자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데 지방에 이렇게 내더라도 이제 나름대로 지어진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일날 잘 다니니까 좀 의미 있게 지어진 공공건축물 가면 벼 있어요. 너무나 잘 돼 있고 커피값도 싸고 누구나 들어가서 일 수 있는 공간에, 그래서 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하나 지면 이거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여러 명이 들어가고 돈이 드는데, 이게 정말 사용이 잘 되면 아깝지 않을 텐데, 어떨 때 보면 무서워요. 공공일 이렇게 하면서 이거 계속 이렇게 줘도 되나? 이게 짓는데도 계속 들었는데 이거를 정말 필요해서 잘 사용한다면 보람이 있겠는데, 이거 나중에 다 공공건축물만 남나? 공무원만 남나? 이거 누가 사용하는 사람, 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검증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걸러야 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집중해야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기껏 만들고 사용도 제대로 안 된다면, 야, 이거 나중에 계속 매년 짓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데 관여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실제로 되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 드냐면, 빨리 돈 버는 걸 그만두고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향유하다가 죽는 것도 방법이겠다. 내가 이렇게 뭐 하나 생산하려면 진짜 에너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산하는 거는 최소한대로 하고 좋은 소비를 하면서 사는, 그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공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하려고 해도 없었는데 요새는 많이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잘 사용하는 거, 잘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그게 가장 그 사용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꾸 이제 공공건축을 하면서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생산자, 직접 설계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건축가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내가 사용자가 돼야겠다. 괜찮은 공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개인적으로는 건축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안 해도 잘하는 사람 많은 것 같고, 도와주는 역할도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시간에 정말 여러 개를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 봤던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도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더 쓰는데, 오히려 나이가 좀 들수록 이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빠져주는 게 편하겠다, 건축판을, 이런 생각도 실제로 들어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역할들이 어때야 되는지도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건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막 국가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그래서 이제 파주를 그만두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